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런 전단 강도에 대해서 배웠죠? 힘제의 전단 강도 그 식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단 강도는 0.6 FI. 이거는 우리가 전단에 대한 항복 강도는 FI가 인장에 대한 항복 강도잖아요. 그러면 60%입니다. 그래서 0.6 FI가 붙은 거고, 전단은 뭐가 받아요? AW, 외부가 받아요. 만약에 이게 이 외부가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항복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0.6 FI의 AW, 항복에 의해서 외부가 파괴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단에 저항할 수 있는 그 강도는 0.6 FI의 AW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복에 의해서 파괴될 수도 있고, 만약에 외부가 두께가 높이에 비해서 얇다, 혹은 두께에 비해서 높이가 높다, 이런 경우는 외부가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강도가 감소가 되죠. 그 감소되는 거를 CW를 곱해서 강도를 나타낼 수 있다. CW가 전단 개수고, 이거 계산해 보면 뭐 0.7이나 0.8이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곱해서 우리 전단 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죠. 전단 항복, 비탄성 작업, 탄성 작업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항복하는 구간, 또 비탄성 작업을 하는 구간. 항복하는 구간은 감소가 없을 테니까 CV가 1.0이고, 비탄성 작업을 하는 구간은 CV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탄성 작업을 하는 구간은 CV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인장으로 좀 버텨준다. 그거를 인장력 작용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강도가 증가된다. 얼마나 증가되냐? 이만큼 증가된다 이거죠. 식으로 나타내면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수직 보강제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직 보강제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 외부가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아요. 그 다음에 외부의 두께, 이거를 우리가 TW로 표현하죠. 두께 대비 H가 너무 크면 얘가 자굴이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 두께가 종이짝처럼 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1mm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0.1mm짜리 종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어. 다 종이로 돼 있고. 그럼 누르면 종이가 이렇게 꼴로덩하고 변형이 잘 일어나겠죠. 그게 자굴이라고요. 그러니까 TW 대비 H가 크면, 혹은 H 대비 TW가 매우 작으면은, 그러면은 자굴이 일어난다. 그 자굴이 일어나는 거를 이 수직보강제의 간격, 이 수직보강제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자굴이 일어나야 되니까 강도가 더 커지겠죠. 만약 이 수직보강제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뭐 다 없다, 이렇게 널찍하다, 이렇게 가운데 수직보강제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굴이 더 잘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직보강제의 이 간격이 전단 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본 식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다시 보면은 이 CV를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KV라는 게 들어가요. KV는 무엇의 함수야? AH의 함수래요. A가 뭡니까? 수직보강제의 간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CV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수직보강제의 간격이 전단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단 강도가 커지는 거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단 강도가 작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직보강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직보강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아주 조금 이렇게 아주 매우 작은 폭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얘는 자굴 일어나는 거를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저항할 수 있겠어요? 저항하지 못하죠. 즉 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커야 되냐, 얘가 그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커야 되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수직보강제의 I 값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굴이 일어나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단면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가 이렇게 자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요 사이에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굴이 일어나,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불러서 자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그물망처럼 생긴 게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놈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얘가 이렇게 자굴일이 일어나. 이거 휨이잖아요. 휨이 발생하는데 이런 자굴이 일어나는 거를 이 수직보강제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얘가 자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서는 버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휨이 일어나지 않도록 버틸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I 값이 중요합니다. 단매 2차 모멘트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뚝 잘라서 이렇게 만약에 봤을 때 여기만 이렇게 잘라 봅시다. 이렇게 잘라 보면은 여기 외부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수직보강제입니다. 잘라서 봤을 때 수직보강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수직보강제의 I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러분 11분의 BH 3승 이거 알잖아요. I 값 11분의 BH 3승 이렇게 되죠. 직사각형 단면에서 이게 B이고 H일 때 I 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죠? 그 식입니다. 11분의 B에 해당되는 게 T죠. 여기 두께 T. H는 여기 폭 W, 여기 외부에 두 개 합하면 2W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이에 외부에 두께가 있잖아. 근데 외부의 두께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2W 대비 매우 작기 때문에 10분의 2W 3승해서 I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의 한쪽 면에 보강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계산할까? 수직 보강제는 이렇게 양쪽으로 보강제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설치가 될 수도 있어요. 한쪽만 설치가 돼도 이렇게 자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막아준단 말이야, 얘가. 그럼 한쪽만 설치될 때 I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직사각형에서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구하면은 어떻게 되죠? 3분의 BH 3승이죠? 그 식이야. 3분의 B에 해당되는 게 T고 H에 해당되는 게 보강제 높이 W의 3승. 이렇게 해서 I 값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께 높이를 설계하면은 여러분들이 설계한 단면의 I 값이고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 기준보다 커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그래서 계산한 I 값이 이거고 기준은 이겁니다. A 뭔지 알죠? 수직보강제가 한 거리고 TW는 외부의 두께죠. J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구식에서 계산하고 이 값이 만약에 J가 1.2가 나왔다. 그럼 1.2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J를 계산해 봤더니 0.3이 나왔다. 그럼 얼마 써라? 0.5를 써라 이거예요. 0.5보다는 커진다 이거야. 이것도 스타디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간략한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수직 보강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수직 보강제의 간격이 앞에 식에서 전단 강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직 보강제가 너무 작으면 안 되겠다. 일정한 힘 강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힘 강도 계산하는 게 지금 I고 이렇게 계산된 I 값이 여기 기준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인장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장력. 얘가 외부가 자굴 하게 되는데 이 방향으로 그리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꾸불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굴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자굴해서 힘을 못 받지만 자굴한 이후에 이 방향으로는 인장이란 힘이 작용하는데 이 인장을 받는 이 힘 때문에 전단 강도가 조금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인장력 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향상되냐? 이만큼 향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경우에 저렇게 전단 강도가 증가하는 인장력 현상이 발생하느냐?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면은 인장력이 발현이 안 됩니다.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수직 보강제를 갖는 단부 패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직 보강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장력 작용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인장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패널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인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에서 뭔가 버티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인장으로 잡아 당기는데 이쪽에서 버티는 게 없으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찌그러질 거 아니야.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럼 인장력 작용이 발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이쪽에 패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 패널이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줘요. 얘를.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딸려오지 않게 지지를 해줍니다. 얘는 인장력 작용이 발현이 돼. 그런데 이 단부 패널을 보면은 여기가 인장을 받잖아요.
인장을 받아서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 그러면 여기에 지지해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허공이잖아. 지지를 못 하죠. 그래서 이 담보 패널에서는 이 담보 패널, 요거 하나하나를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얘도 담보죠. 이렇게 인장력 작용이 이렇게 작용하려고 그럴 때 여기서 버텨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서 버텨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인장력 작용이 발현이 안 된다. 그래서 담보 패널은 인장력 작용, 즉 전단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 AH가 3.0보다 크거나 AH가 어떤 이런 특정한 맛보다 크면은 인장력 작용이 발현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H죠? 수직보강제 간격이 뭐야? 수직보강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A 아닙니까? 그런데 A 나누기 H가 3보다 크다. 즉 H가 예를 들어서 2m면은 A가 6m 이상, 2m면 6m 이상이 되면은 인장력 작용이 발현되지 않는다 이거야. 3배 이상 되면. 왜 그래? 이런 스케일로 그려보면은 3대 1이니까 인장력 작용이 너무 각도가 안 나와서 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FC랑 AFT가 뭐죠? AFC는 뭐냐? 단면적이죠. 프렌지, F는 프렌지, C는 컴프레션, 압축이죠. 압축을 받는 프렌지,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인장을 받는 프렌지, 요 면적 두 개를 합쳤어. 그거랑 외부의 면적, 뭐죠? 외부의 면적 2배 한 거. 그게 어떤 2.5보다 큰 경우에는 인장력 작용이 발현되지 않는다. 고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외부가 굉장히 크다. 이걸 만족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를 봅시다. 외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적이면 프렌즈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근데 외부가 상당히 커. 이 프렌즈 대비. 딱 프렌즈가 있는데 프렌즈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보자. 이렇게. 이게 프렌즈야. 외부에 비해서 프렌즈 면적이 굉장히 작은 거죠. 이게 그런 케이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인장력 작용이 잘 발현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인장력 작용이 발현되려고 그러면은 프렌즈가 있고 외부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쫙 인장을 할 때 이게 단면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딱 버텨줘야 된단 말이야. 버틸려고 하면 프렌즈가 어느 정도 딱 커야 된단 말이야. 인장력을 잡아 당기는데 프렌즈가 작으면 얘가 좌우로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된다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장력이 변형이 커져서 발현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도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냐면은 HBFC가 있어요. 그러니까 H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높이죠. 높이. 근데 BFC는 혹은 뭐 BFT도 마찬가지 이거죠. 이 폭이야. 요 폭. 그죠? BFC고 얘는 BFT야. 요 폭. 이거 아까 요거랑 조금 비슷한데 H가 굉장히 크고 BFC가 굉장히 요 폭이 작아. 그러면 얘가 인장력 작용을 발현될 때 좌우로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방향 횡방향으로 강도가 약하면 당기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작용할 때 얘가 앞으로 끌렁끌렁 이렇게 된다 이거야. 제대로 버텨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 중에 어느 하나가 해당되면은 우리가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야? 요 텀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인장력 작용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는 경우 수직 보강제의 조건 그랬는데 보세요. 이게 인장 방향이란 말이죠. 이게 인장력, 그 다음에 수직 보강제가 압축을 받고, 인장받고 압축받고. 그러니까 외부의 이쪽 방향으로 인장받고 압축받고. 마치 뭐와 같죠? 트러스교랑 같아지죠. 트러스교랑 같은 거동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고를 한 이후에 인장력 작용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전단력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인장력 작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수직 보강제가 좀 더 튼튼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인장력 팍팍 버텨줄 거 아니야. 인장 압축. 그래서 수직 보강제의 조건이 아까 그 수직 보강제 I 값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인장력 작용을 고려하려고 하면 추가 조건이 있어요. 추가 조건이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TST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수직 보강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수직 보강제 폭, 이게 B입니다. 수직 보강제 두께, 이게 T입니다. T분의 B가 이것보다는 작아야 됐다. 이 특정한 값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거죠.
강제 탄성 계수고 F는 보강제. ST라는 건 스티프너, 보강제라는 뜻이거든요. STIFFENER, 스티프너라 그래요. 보강제라 그러죠. 보강제의 항복 강도, 강제 탄성 계수 있던 0.5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값보다 얘가 작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두께에 비해서 이 폭이 너무 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보강제 자체가 자고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종이를 붙여놨다 생각해봐요. 일단 종이를 붙여놨어. 걔는 폭은 이만큼 유지하지만 T 두께가 상당히 작죠. 그러면 역할을 할까요?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 너무 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자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특정한 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ST 보강제의 단면적입니다. 이거 이렇게 단면 딱 잘라보면 아까 외부가 있고 보강제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보강제의 단면적이지. 보강제의 단면적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이겁니다. CV는 전단계수 우리 이미 했죠. DS라는 값은 양면 보강제, 이렇게 양쪽으로 됐을 때는 1.0. 아까 단일 보강제, 단일 기역 형광 보강제는 1.8. 단일 판 보강제,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되면은 2.4. 단일 기역 형광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1.8 쓴다는 얘기고, 보강제 설치 지점의 소요 전단 강도 그랬어요. VR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전단력 나오잖아요. 이 패널을 계산한다. 그러면 전단력이 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작을 텐데 둘 중에 큰 값 이게 되죠. 이만큼은 강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요 전단 강도고, VC는 인장력 작용을 고려한 공칭 전단 강도입니다. 앞에서 이거 VN 계산한 거 했었잖아요. 그 식이 있었죠? 그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식이 복잡하지만 이 값들 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저거를 개발하는 사람은 머리 아파가면서 개발했지만 여러분들은 식이 좀 길어도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보강제를 용접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용접할 때 끝까지 다 용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위에 압축을 받는 프렌즈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용접하면은 다 용접하죠. 위는 다 용접하는데 밑에는 다 용접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얼마를 띄워놓느냐? 이 용접한 길이랑 여기랑 요 사이가 외부 두께의 4배에서 외부 두께 6배 정도는 띄워놔도 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왜 그러면 그래도 되냐면은 프렌즈가 있고 이게 이제 수직 보강제 아닙니까? 수직 보강제예요. 그러면은 얘가 자굴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뭐 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굴이 일어난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조금 비워놔도 요 사이에서는 자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비워놔도 된다 이거야. 근데 이걸 왜 비워놓는 걸 얘기하냐면, 이걸 안 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얘도 용접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비워놓는다는 얘기는 붙인다는 얘기인데, 붙이면 용접을 해야 되잖아. 구조물에서 가능한 한 용접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용접을 하면은 여기서 응력 집중이 일어나고 또 돈도 더 들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 띄어놔도 전체적인 자굴 일어나는데 요것 때문에 더 일어나는 거가 없기 때문에, 자굴에 영향을 주기엔 너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띄어놔도 된다. 그래서 용접할 때는 이렇게 수직 보강제는 이렇게 띄워놓고 하게 됩니다. 강의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